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읽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20개의 명언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명언이 어떤 상황에서 탄생했으며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만번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를 바꾼 발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길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나하며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란 과정일 뿐이며 배움의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티브 잡스도 J.K. 롤링도 마이클 조던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9,999번째 실험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전구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처칠은 영국 역사상 가장 강인한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는 국민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26번의 경기에서 결승 슛을 놓쳤고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통해 성장했고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겪고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관계에서 솔직해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움을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두려움 뒤에는 항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10%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90%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길을 잃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끝이지만 나는 여기서 배울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옴나 윈프리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학대를 겪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결국 내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질 것인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떤 상태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이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다가 결국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 데서 옵니다. 행복은 언젠가 올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남들의 시선에 맞춰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이미 프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미래를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루 10분 독서를 하면 1년 후에는 3650분의 독서를 하게 됩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1년 후에는 180시간의 운동이 쌓입니다. 반대로 하루 30분씩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본다면 1년 후에는 180시간을 낭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토믹 헤비츠에서 습관은 복리로 쌓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진정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일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수많은 실전 검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도가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이란 완벽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쉬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공자는 남을 이기는 것은 쉽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성과, 더 높은 위치를 원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와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외부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아나톨 프랑스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덕분에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기회가 사라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돈과 성공이 인생을 결정할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성공 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부나 명성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쌓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병으로 인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그 시간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해가 뜬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가 뜬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연금술사를 집필한 후 수십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끝에 결국 연금술사는 전 세계 8,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라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해는 반드시 다시 뜹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조지 포나드 쇼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3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 시절 직접 페이스북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회를 직접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 것인가?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지. 책을 써야지. 사업을 해봐야지. 하지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토니 로빈슨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행동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토믹 헤비츠에서 매일 1%씩 더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것처럼 극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10분 독서하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 명상하기,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게 하지만 꾸준히 변화하세요.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면서도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재정 관리 습관을 기르세요. 더 나은 인간 관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결국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지고 행동할 때 사라진다. 즉, 두려움은 머릿속에서만 증폭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거나 훨씬 작아집니다. 처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촬영을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긴장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행동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멈춰야 할 신호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신호입니다. 어려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는 어려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장과 성공은 편안한 곳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낯선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 끝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면 그것이 곧 당신이 변화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읽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20개의 명언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명언이 어떤 상황에서 탄생했으며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만번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만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를 바꾼 발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길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나하며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란 과정일 뿐이며 배움의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티브 잡스도 J.K. 롤링도 마이클 조던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9999번째 실험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전구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처칠은 영국 역사상 가장 강인한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는 국민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26번의 경기에서 결승 슛을 놓쳤고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통해 성장했고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겪고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관계에서 솔직해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움을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두려움 뒤에는 항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10%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90%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길을 잃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끝이지만 나는 여기서 배울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옴나 윈프리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학대를 겪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결국 내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질 것인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떤 상태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이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다가 결국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 데서 옵니다. 행복은 언젠가 올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남들의 시선에 맞춰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이미 프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미래를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루 10분 독서를 하면 1년 후에는 3650분의 독서를 하게 됩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1년 후에는 180시간의 운동이 쌓입니다. 반대로 하루 30분씩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본다면 1년 후에는 180시간을 낭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토믹 헤비츠에서 습관은 복리로 쌓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진정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일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수많은 실전 검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도가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이란 완벽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쉬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공자는 남을 이기는 것은 쉽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성과, 더 높은 위치를 원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와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외부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아나톨 프랑스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덕분에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기회가 사라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돈과 성공이 인생을 결정할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성공 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부나 명성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쌓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병으로 인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그 시간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해가 뜬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가 뜬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연금술사를 집필한 후 수십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끝에 결국 연금술사는 전 세계 8,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라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해는 반드시 다시 뜹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조지 포나드 쇼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3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 시절 직접 페이스북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회를 직접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 것인가?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지. 책을 써야지. 사업을 해봐야지. 하지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토니 로빈슨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행동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토믹 헤비츠에서 매일 1%씩 더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것처럼 극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10분 독서하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 명상하기,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게 하지만 꾸준히 변화하세요.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면서도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재정 관리 습관을 기르세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결국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지고 행동할 때 사라진다. 즉, 두려움은 머릿속에서만 증폭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거나 훨씬 작아집니다. 처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촬영을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긴장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행동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멈춰야 할 신호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신호입니다. 어려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는 어려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장과 성공은 편안한 곳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낯선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 끝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면 그것이 곧 당신이 변화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